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9월 5일 오전 11시 반입니다. 요사이 조국 게이트와 관련해 가지고 모른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뭐 등등 이런 변명에 시달리던 국민들이 속 시원하게 말을 해주는 사람을 한 사람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최성해 동양대 총장입니다. 영주에 있는 동양대 총장은 이 문제가 되고 있는 조국 씨 딸 조민 씨에게 준 총장상, 총장 이름의 표창장 논란에 대해서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합니다. 솔직하게 다 털어놓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적 정분으로서는 참 마음이 아프지만은 교육자적 양심으로서 말할 수밖에 없다 전제를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민주당에서 뭐라고 하느냐, 그 사람은 조국 반대하던 사람이다 이렇게 치고 나옵니다. 이게 치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얼굴에 침 뱉기죠. 그러니까 이 민주당은 모든 기준을 조국에 반대하는 사람과 조국을 옹호하는 사람으로 나누어 가지고 사실을 거기에 끼워 맞춘다는 것이죠. 사실의 분단입니다. 사실은 온전하게 있어야 되는데 이 민주당 세력, 문재인 세력, 조국 세력은 사실을 갈라놔 버립니다. 사실까지 갈라놓습니다. 이 최성해 총장은 어제 검찰 조사를 받고 나와서 기자들에게 여러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 인터뷰가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에 나와 있는데, 중앙일보는 이렇게 정리를 했네요.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15일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딸 조민입니다. 이건 조모라고 했는데, 조민 씨에게 허위로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주었다는 의혹에 대하여 그 상은 내가 준 게 아니다라고 딱 부러지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내가 준 상이 아니니까 가짜라는 이야기죠. 이 동양대 의학교육원은 이 정경심 교수가 원장으로 있던 2011년 9월 봉사활동을 한 조 씨에게 표창장을 발급했는데 총장 명의로 나갔습니다. 총장 표창장으로. 그리고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할 때 자기 소액에서의 이것을 명기를 했습니다. 이 상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이게 허위로 밝혀지면 합격이 취소되는 사유라고 합니다. 최 총장은 오늘 새벽에 서울중앙지검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나와서 기자들을 만나서 경위를 설명을 했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게 아니냐, 총장상이 많이 나갈 테니까 기억나지 않는 게 아니냐라는 질문에 정 교수가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내가 잘 알고 있다면서 그런 상을 주었다면 기억을 못할 리가 없다 이렇게 딱 부러지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모르게 총장 명의로 상장이 발부될 수 없는 것이 직인을 찍어야 한다. 거짓말도 못한다. 왜냐하면 상장 1년 번호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는 또 직인을 가진 사람이 상장을 만들겠다고 의뢰가 오면은 1년 번호를 가르쳐 준다. 그럼 만들어서 1년 번호를 기재하고 서로 확인을 한다. 1년 번호가 다르면 직인이 찍힐 수가 없는데 찍혀 있었다고 한다. 어떻게 그렇게 찍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 교수로부터 연락이 있었느냐는 물으면은 정 교수와 몇 차례 통화를 했다. 정 교수가 나한테 표창장 발급을 위임했다는 부분을 이야기해달라고 부탁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내가 표창장을 총장 이름으로 발급하라고 위임한 적이 없다고 하니까 정 교수는 확실히 위임을 받았다고 해줄 수는 없느냐는 식으로 부탁을 했다면서 나는 위임한 적이 없으니까 그렇게 못하겠다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갈등을 많이 했다. 같은 동료 교수인데 딸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정 교수가 그렇게 한 것 같다. 교육자적인 양심과 신분 문제에서 갈등이 좀 되었지만 나는 교육자적인 양심을 택했다. 1년 번호가 왜 다른지 알기 위해서 대학 측에 진상조사위를 꾸리라고 했다면서 공정성을 갖기 위해서 보직자들을 제외하고 일반 교수를 구성하라고 지시를 했답니다. 그런데 이 조국 씨는 어제 딸 조민 씨가 정상적으로 상을 받은 것처럼 해명을 했어요.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동양대학은 이미 지난달 27일 국회 자료 요구에 따라 교육부에 표창장 수여 내역을 제출을 했는데 그것을 입수해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었답니다. 총장상 수상자 이력 자료 없음으로 확인 불가. 그러니까 조 후보자 딸이 총장상을 받은 적이 없다. 그래서 자료가 없다. 이렇게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공식 입장으로 이미 확인이 된 거죠. 그런데 주 의원은 조 후보자 부인이 정경심 씨가 동양대 의학교육원 원장을 할 당시 딸에게 표창장을 수여한 사실까지는 확인했던 겁니다. 표창장은 분명히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찍혀 있는 총장 직인이 총장이 찍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누가 이 상장을 위조한 이제 혐의가 됩니다. 상장을 위조, 사문서 위조가 되고 이걸 가지고 부산대학은 국립대학이니까 입학을 했다면은 이것은 뭡니까? 위조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됩니다. 업무집행방해와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공무집행방해가 되니까 더 이게 처벌이 중합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법조계에서는 조 후보자 딸이 허위 서류를 부산대학에 제출했고 정 교수가 개입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모녀가 국립대학인 부산대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의 공범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의전원 합격이 물론 취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 이 최승혜 총장은 조선일보와 가진 통화에서는 정 교수가 다급하게 전화를 했고 목소리가 좀 떨렸다. 그 전화 통화에서 정 교수는 총장님 표창이 우리 학교에서 나간 게 아니면은 딸의 의전원 입학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보도 자료를 하나 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정 교수는 동양대의 표창장 발급 대장에는 없지만은 의학원에서 했을지도 모르겠다고 보도 자료를 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답니다. 의학원은 정 교수가 원장으로 재직했던 동양대 의학교육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확실한 것은 정 교수가 원장으로 재직했을 당시 여기서 좀 봉사를 한 딸에게 표창장을 셀프 표창장을 준 건 확인이 되는데 그 표창장에 총장 도장이 찍혔고 이게 입학 사정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자료라는 사실이죠. 정 교수는 최 총장에게 전화로 퇴직한 학교 직원이 의학교육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던 딸에게 봉사상을 주자고 먼저 제안했고 나는 그 직원에게 알아서 하라고만 말했다. 라고 이렇게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게 총장이 주는 정상적인 상이 아닌 것은 분명하고 이것이 위조되었을 가능성도 지금 상당히 있습니다. 어제 조국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기자들에게 저희 딸이 동양대에서 중고등학생을 영어로 가르치는 것을 실제로 했고 표창장을 받은 것도 사실이다. 요거까지 사실이 맞아요. 요거까지 사실이 맞습니다. 그런데 최 총장은 정 교수의 요구를 거부를 했는데 이미 동양대학은 자체조사에서 조 후보자 딸의 총장 표창장이 총장도 모르게 발급됐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동양대에서 관리하는 상벌 기록 대장은 물론 총장의 직위를 관리하는 대장에도 조 후보자 딸이 표창을 받은 기록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령 표창장이라는 거죠. 조 후보자 딸이 부산대 의전원에 제출한 표창장의 기본 양식 1년 번호가 정상적으로 발급된 표창장과는 다르다는 점도 확인했다는 거가 이래되면 위조입니다. 위조. 일단 혐의입니다. 검찰 조사에서 밝혀지겠죠. 이건 뭐 간단하게 밝혀질 사안입니다. 이는 누군가 총장 직인을 도용하여 표창장을 만들었거나 위조했다는 의미라고 조선일보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에 조 후보자는 아내가 동양대 측에 사실대로 밝혀졌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는데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니 오늘은 내일 청문회가 열리면 다 이야기하겠다라고 이렇게 피해 갔습니다. 피해 갔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이제 전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피의자 신분입니다. 그 참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피의자 신분의 남편은 법무장관 후보가 되겠다고 아주 끈질기게 집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또 관련된 새로운 사실은 정경심 교수가 동양대 영재센터장으로 재직하던 2013년에서 5월부터 12월까지 영어 영재 교육 프로그램 교재 개발에 보조원 자격으로 딸을 이름을 올렸고, 딸은 연구에 참여한 대가로 160만 원을 수령을 했는데 이것도 많답니다. 이현재 자유당 한국당 의원이 경북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인데, 당시 연구비 명목으로 책임 연구자인 정 교수는 250만 원, 연구원은 교수인데도 100만 원, 근데 보조원은 교수가 아닌데도 160만 원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 딸 조민 씨는 2011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분자인식연구센터에서 인턴 활동을 해가지고 인턴 증명서를 받았습니다. 이게 또 대학 입시에 활용이 되었는데, 근데 인턴 증명서를 누가 발급을 했느냐 하면은 인턴 활동을 지도한 정모 박사가 아니라 정경심 씨의 초등학교 동창인 이모 박사가 발급해 준 정황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도교수가 아니고 엉뚱한 사람이 발급을 했는데, 이 엉뚱한 교수가 바로 정경심 씨와 친분이 있는 사람이다. 인턴으로 소개를 한 사람이다. 이렇게 됐답니다. 그러면 이 인턴 증명서도 무자격자가 발급한 것이니까 이 사실은 위조죠. 또 검찰은 정 씨가 조 후보자 일가가 출자한 사모펀드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조 후보자의 오촌 조카 조모 씨 등과 연락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4명은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기 전 출국해 현재 필리핀에 머물고 있답니다. 이렇게 하면 증거인멸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증거인멸 시도를 하면 이건 구속사유입니다. 구속영장을 발급할 때 제일 중요하게 따지는 게 거주가 확실하냐,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느냐입니다. 이건 적극적으로 증거인멸을 하고 있다. 그리고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그러면은 금명간에 구속영장이, 정경심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농후한데, 조국 씨가 장관에 임명된 다음에 청구될 경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임명되기 전에 청구가 되면은 조국 씨가 사퇴해야 되는 쪽으로 압박이 가해질 텐데, 하여튼 우리나라 역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세계적으로도 이런 일은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온 가족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판에 그 검찰 위에 있는 법무장관으로 임명을 한 예는 세계 어느 독재 국가에도 있어서도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상황을 이 정도까지 끌고 온 것은 역시 언론의 특종 경쟁입니다. 경쟁은 좋은 겁니다. 경쟁을 해야 좋은 상품을 만들어내듯이 경쟁을 해야 좋은 기사를 발굴할 수 있습니다. 언론 자유가 살아있으면 대한민국은 절대로 독재로 간다든지 공산화가 되지 않는다는 증거라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